그때로 돌아간다면 황선홍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태영입니다. 2002년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이탈리아의 역대급 경기 다들 기억하시죠?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을 했었던 바로 그 시합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직도 그때 대한민국이 오심으로 8강 올라갔다, 우리가 억울하게 졌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번에 월드컵 20주년을 맞아서 현지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츠에서 에콰도르 주심이죠, 당시 이 경기를 주심을 받던 모레노 주심과 독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란이 됐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는 모레노 주심이 전혀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했다. 심지어 그날 자신의 평점은 8.5점이다. 굉장히 좀 떳떳한 모습,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여러 가지 여러 경기들 중에서도 가장 잘 봤던 경기 중에 하나다,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밖에 또 새로운 얘기들,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모레노 주심이 월드컵 이후에 1년 있다가 그 사이에 좀 자국 내에서 승부 조작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파문 속에서 심판을 좀 관뒀었고요. 그리고 나서 12년 정도 전에 미국에 그때 그 마약 밀반입하다가 미국에서 잡혀가지고 2년 반 정도 징역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역시 그런 놈이었구나, 말도 안 되는 결국 그때 판정이 문제가 있었구나, 어떤 이런 심증을 좀 굳게 해주는 그런 범죄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 내에서도 계속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인터뷰를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모레노 주심의 에콰도르 내에서는 여전히 인기가 굉장히 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심판 판정 잘못된 거를 좀 꼬집어내는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모레노 주심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하고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개슴츠레한 눈, 그리고 굉장히 단호한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친숙한 분이죠. 그래서 그 돼지바 광고에도 배우 임채무 님이 연기를 하면서 차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이탈리아 매체에서 이 모레노 주심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던졌고 실제 영상 인터뷰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영상도 아마 유료로 아마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는 무료로도 공개가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시 경기를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모레노 주심은 아마 이 경기를 정말 수도 없이 돌려봤겠죠. 본인 커리어의 정말 대표적인 경기고 워낙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반 4분 코코 선수의 파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파누치가 내줬던 페널티킥. 이때 코코 다쳐가지고 머리에 그 그물같이 그 붕대 이렇게 쓰고 경기를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를 좀 뛰었던 걸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리고 그 뒤에 파누치가 설기현 선수를 잡아 끌었죠. 파울을 범하면서 안정환 선수가 그 당시에 결국은 실축을 했던 페널티킥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장면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탈리아 매체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입장을 좀 더 변호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토티한테 줬던 옐로카드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비에이리 선수한테 선제골을 내줬잖아요. 이때 사실 굉장히 좀 치열한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비에이리 선수가 이 수비를 다 뿌리치고 골을 넣었었는데, 그때 최진철 선수였죠. 비에리가 점프를 할 때 그때 토티의 코너킥을 비에리가 헤딩으로 넣었었는데, 그때 좀 옷을 굉장히 강하게 잡아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레노 주심이 이제 그 장면에서 만약에 골이 안 됐다면 페널티킥을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편파적인 판정을 받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이만큼 이탈리아에게 유리한 판정이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헤딩슛 시도할 때 한국 수비수가 셔츠를 자꾸 늘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골이 안 됐다면 페널티킥을 줬을 거다. 그 경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한테만 페널티킥을 줬지만 그게 상황이 그랬던 거지 저희가 한국에게 편의를 봐주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옳은 판정이었다라고 자신하는 것도 많은 얘기죠. 골이 들어갔을 때 그거를 파울을 먼저 불고 골을 취소하고 PK를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VAR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주심들이 모든 상황에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빠르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적인 이유도 있어서, 그런 판정에 있어서 본인이 오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는 전혀 그런 어떤 마음에 걸리는 판정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날 자신이 내렸던 판정으로 인해서 경기 결과가 바뀐 건 전혀 아니다. 한국이 이길 경기였다. 이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지 않고 이번에도 견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봐요.
정말 그렇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여기에 모레노 주시면 물론이다. 당시 판정에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게 토티 퇴장이다. 근데 토티 퇴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선수는 공을 향해 움직였고 발도 먼저 뻗어가지고 건드린 것도 한국 선수였다. 토티는 파울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액션을 취한 거고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보고 두 번째 옐로 카드를 준 거고 그래서 퇴장이 된 거다. 저는 이거는 이상한 판정이 아니다. 그러면서 규정 얘기를 또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은 옐로 카드를 받게 돼 있고 이건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나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고 그 장면 보시면 상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토티는 판정에 아무런 항의도 하질 않았어요. 항의하러 나선 건 오히려 비엘이나 디리비오 선수였습니다. 트라파토니 감독이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피파 스태프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벤치 유리를 때렸던 장면조차 판정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분노였다. 이렇게 모레노 주심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확실히 송중국 선수하고 이제 경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페널티 박스 안쪽이었고 수비수의 파울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줘야 된다라는 이탈리아 측의 어떤 주장에는 제가 다시 봐도 힘이 실리지 않는 건 맞는 얘기고요. 다만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모레노 주심의 판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시뮬레이션 확신에 대한 판정이 강화되던 시기였어서 어쩔 수 없는 이거는 뭐 토티 퇴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모레노 주심의 판정에 저는 좀 더 지지를 하는 편입니다. 토티가 시뮬레이션 액션을 취했다고 믿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여기에 모레노 주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행위를 한 선수가 스스로 잘 아는 법입니다. 퇴장 당할 때 토티는 항의조차 안 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카드를 받았을 때 사실 토티가 거의 체념한 듯이 나가요. 그러니까 뭐 항의를 한다거나 억울해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티 그 판정에 대해서 퇴장 판정에 대해서 모레노 주심이 전혀 뭐 망설임이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기자의 다음 질문은 한국 역시 퇴장을 당해야 됐던 상황이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레노 주심이 이런 답을 합니다. 있었습니다. 후반 27분 황선홍 선수가 잠브로타를 막았던 장면이죠. 이 충돌로 잠브로타는 부상을 당했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 경기에서 가장 많이 되새기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되새긴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모레노 감독이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황선홍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줄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보셨겠습니다만 모레노 주심의 이 판단이 우리에게는 좀 운이 많이 따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일 이때 퇴장이 나왔다면 그 뒤 경기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당시 이탈리아 한국과의 경기에서 최소 한 번의 오심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레노 주심이 오심이라고 본인이 사실 인정하기 쉽지 않죠. 자기 입장에서 일종의 그 해명을 합니다. 그때 제가 본 관점에서 그때 그런 파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8대 카메라로 지켜보면 다른 게 보이죠. 당시 피치 위에 있던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파울로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VAR이 있었다면 잡아낼 수 있는 파울이었지만 그때 주심의 시선으로는 파울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기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황선홍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면 이탈리아가 수적인 우위를 점했을 거고 그랬다면 완전히 다른 경기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좀 하소연격의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모레노 주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주심 커리어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뭐 맞든 틀리든 모두 저의 책임이고요. 하지만 저는 피치 위에서 그 누구에게도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한 적은 없다.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탈리아 측에서는 굉장히 이분한테 모레노 주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그 토마시의 골이 옵사이드 선언이 돼가지고 취소가 되는데 이 판정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레노 주심이 이게 오심이었다고 넌지시 인정을 합니다. 옵사이드 판정은 제가 내린 게 아니고요. 그때는 그 부심들의 깃발을 들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심인 호르헤 라탈리노가 이걸 옵사이드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을 볼 수 없는 위치였어서 부심의 판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 결과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인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어떤 작은 판정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탈리아전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자, 주심 커리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모레노 주심에게 좀 질문을 했는데 모레노 주심이 여기서도 좀 그 얘기를 합니다. 오심에 대해서 넌지시 언급을 좀 하는 건데 주심은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자리지만 실수의 가능성은 늘 존재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만큼은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어봐요. 아, 이탈리아 한국전도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니까 모레노가 또 물론입니다. 그 경기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판정을 잘했던 탑3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네, 굉장히 단호하죠. 그러니까 사실 모레노 주심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인터뷰, 뭐 수많은 욕설, 수많은 뭐 칭찬도 받았겠지만 굉장히 아마 경기의 모든 상황들이 다 머리 남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뭐 논란이 있지만 자기는 이 경기는 자기가 맡았던 탑3 경기였다. 정말 뿌듯한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경기 본인이 봤던 주심 내용에 대해서 평점을 매겨달라 하니까 10점 만점에 8.5점을 준다고. 굉장히 높은 평점이죠. 자, 그런데 왜 피파에서는 당신의 심판 자격을 박탈한 겁니까? 이탈리아 기자가 물어봤는데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가 은퇴한 겁니다. 제가 잘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답을 해요. 저는 이거 잘 몰랐던 사실인데 모레노 주심의 얘기를 확인을 하고 제가 좀 문건을 좀 뒤져보니까 정말로 뭐 징계를 받아가지고 잘린 주심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당당히 저는 고개 들고 앞문으로 걸어 나온 사람입니다. 피파에서 그때 그랬죠. 이탈리아 한국전 관련해가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만으로 이제 에콰도르 축구협회에서 징계를 줬다고 해요. 자기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이. 그런데 그때 이제 피파 쪽에 변론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피파 징계위원회에 본인의 입장을 주장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2002년 12월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 판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한국전 모레노 주심의 판정은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 결정이 났고 하지만 그 뒤에 이제 2003년에 국제심판 자격이 정지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에콰도르 축구협회하고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그 정지라고 해요. 보시면은 2002년 9월 8일에 에콰도르 리그에서 이제 키토하고 바르셀로나하고 자국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추가 시간을 이분이 12분을 줘가지고 원정팀이 역전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승부조작 연료가 됐다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돼서 이제 징계를 받은 건데 그 뒤로도 굉장히 좀 많이 고초를 겪었다고 해요. 모레노 주심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규정대로 판단을 한 것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괴로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이제 모레노 주심의 이제 주장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다. 고작 33살이었기 때문에 사실 심판 커리어를 훨씬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나이였지만 주변에서 너무 자기 괴롭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2002 월드컵 때 판정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2002 월드컵 때 주심을 맡았다는 것은 남미에서 저명한 굉장히 능력 있는 심판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에콰도르 자국 리그 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얽히면서 결국에 심판을 본인은 관둔 거다. 잘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로 2010년에 그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이제 입국을 할 때 헤로인을 6kg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가 돼서 2년 6개월 동안 그때 형을 살았었는데 이게 모레노 주심이 이번에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때 가족이 약간 납치 비슷하게 돼가지고 좀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처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잘했다는 얘기를 하진 전혀 않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본인도 흑역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근데 감옥에서도 축구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심판도 보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의외로 유쾌한 분인가 이런 생각 들고 아무튼 마지막 얘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얘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만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탈리아 역시 2002년 월드컵에서는 실수를 많이 했다. 잘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토티의 퇴장 그리고 델피에로의 교체 아웃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한국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내줬다. 이건 모레노 주심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 경기에서 왜 이탈리아가 졌는지에 대해서 트라파토니 감독이 델피에로를 빼고 가투소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결정적이었다. 단적으로 나는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가 졌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그 경기 판정에 절대 어떤 것도 개입시키지 않고 정말 냉정하게 판정을 했다. 이렇게 모레노 주심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002 월드컵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황선홍 선수의 그때 파울은 퇴장감이었다.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얘기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자신의 판정에 대해서 지금도 내 커리어에서 탑3고 그 경기 내 평점 8.5점이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린 주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요. 뭐 에콰도르에서 여전히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뉴스 클럽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평판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탈리아 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영성이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나름 또 잘 살고 계시는 거 보니까 괜히 또 반갑고 그렇네요. 자 이제 2000년 월드컵이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에 또 2022년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2002년만큼의 감동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월드컵 얘기로 돌아올게요. 또 봐.